보세요. 80번. 종합부동산세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납세의무자가 개인이다. 그죠? 납세지는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 소득세법도 주소지잖아. 국세. 그죠?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한다. 같은 말이죠. 그죠? 소득세법에서도 주소지 관할 세무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같다. 이 말입니다. 2번. 납세의무자가 종부세, 세부담 상한액은 100분의 300이다. 100분의 300 하는 300%잖아. 그죠? 아니고 얼마? 50% 틀렸잖아. 그죠? 예. 요걸 우리가 100분을 하면 얼마? 100분의 150. 그죠? 같은 말입니다. 50% 하는 것을 100분의 150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우리가 100분의 50 이렇게 하기도 하겠죠. 그죠? 50% 하면은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다. 결국 50% 초과할 수 없다는 말이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50 할 때는 요걸 씁니다. 50% 요렇게. 예. 탄력시효를 할 때는 요래 쓰고, 그냥 50% 초과할 수 없다 할 때는 100분의 150만 쓰죠. 그죠? 같다. 뭐 이런 거 몇 개 안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2번은 틀렸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재산, 그 외에는 재산세 규정을 준용한다 그랬죠. 그죠? 뭐, 감면 규정이나 비과세 규정은 재산세 규정을 준용한다. 재산세가 분리과세 되는 거는 종부세 과세 아니한다. 그죠? 우리는 저거는 제외되고. 주택분 재산세 만 70세다. 여기 있죠. 30%. 그죠? 공제할 수 있죠. 그죠? 3년 보유했으면 이건 공제 안 된다. 이건 보유기간 공제가 안 되네. 5년 이상 돼야 되니까. 이거는 공제받을 수 있다. 그죠? 공제받는다. 맞고. 81번. 틀린 거 찾아보세요. 개인은 납세지는 똑같은 말이네. 또 나왔네. 그죠? 예. 주소지 관할 세무서. 됐고. 주택분 과세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 그랬죠. 그 2번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말입니다. 이거 우리 이 말을 요래 고래 표현해 놨죠. 그죠? 우리 이거 알고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집을 10억짜리 가지고 있다. 그죠? 우리가 10억에 대하여 내는 세금이 뭐죠? 재산세. 여기다 내죠. 그죠? 주택이다.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지금 요 6억이 넘는 부분, 요거 무슨 세 내세요? 종부세 내세요. 이러잖아. 그죠? 그럼 요걸 우리는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 요 부분은 뭐 해주죠? 공제해주죠? 요 공제해준다. 그렇죠. 그죠? 요거 냈다가 요거 빼주잖아. 냈다가 공제. 이 말입니다. 이 말. 자, 보세요. 주택분 과세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기준금 6억 초과하는 요금이 요거는 재산세는 종부세에서 나중에 빼준다. 이 말이에요. 6억 넘는 거. 그 말입니다. 알겠죠? 3번. 별도 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세부담 상한액은 전년도에 부과된 세금의 300%가 아니고 150%. 150%. 알겠죠? 예, 초과할 수 없다. 틀렸다. 그죠? 요거 하나 보세요. 1세대 1주택자 있죠. 그죠? 요거 1주택자인데 이거 있죠. 신랑 신부가 결혼했다. 신랑 신부가 결혼하면은 이거는 2세대죠. 2세대가 그죠? 1세대인데 2주택이잖아. 신랑이 집을 하나 가지고 있었고 신부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었다면은 결혼하면 이제 1세대 2주택이 되죠. 또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었고 부모님이 집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세대를 합쳤다. 그죠? 요것도 1세대 몇 주택? 2주택이 되잖아.
그러면 요거 혜택을 못 받죠. 그런데 요거는 5년간은 해주겠답니다. 5년간은 합산을 유예한다. 5년간은 유예해 줍니다. 알겠죠? 그 합친 날로부터 몇 년간? 5년간은 유예한다. 그래서 4번에 보면은 5년 동안은 1세대로 각각 1세대로 봐준다. 5번은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정하는 주도. 이게 바로 우리의 기숙사. 기숙사는 제외한다. 82번. 2017년에 종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보세요. 옳은 거. 1번. 주택의 공시가격은 5억인 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5억이 아니고 얼마? 6억 초과. 틀렸죠, 그죠? 6억이 넘어야 되잖아. 그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과세 기준일은 언제라 그랬죠? 6월 1일, 7월 1일 아니고 6월 1일이다. 틀렸다. 3번. 주택의 과표가 5억이면 1000분의 3이다. 1000분의 3, 우리가 재산세, 주택은 최하 얼마라 그랬죠? 0.5에서 얼마? 2% 그랬죠? 0.5에서 2%입니다. 재산세 5배. 그죠? 그래서 0.3 하는 건 없습니다. 1000분의 3은 없다. 3번은 틀렸다. 최하가 1000분의 5부터 시작하죠. 그죠? 1000분의 5에서 2%. 4번. 1000만원 초과하면 물납 없다. 물납이 있는 거는 재산세만 있다. 그죠? 재산세만 있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이제 분납과 물납이 있죠. 그죠? 이 물납과 분납이 있는데, 이러잖아. 그죠? 취득세는 물납 안 됩니다. 분납도 안 되고, 그죠? 등록세도 안 되죠. 재산세는 물납 되죠. 분납도 됩니다. 알겠죠? 종부세 물납 안 되죠. 분납은 되죠. 이거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 물납과 분납이 되는 거는 뭐만 된다? 재산세만 되고. 알겠죠? 종부세와 양도세는 분납만 된다. 분납만. 알았죠? 예. 근데 요거 얼마일 때 분납되죠? 얼마? 예? 분납. 물납은 얼마? 물납은 1000만원이잖아. 요거는 1000만원. 분납은 얼마? 500만원. 요것도 500만원. 요거는 1000만원. 알았죠? 예. 기간 얼마? 2달. 이거는 통일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똑같다. 2달. 그 양도세는 1000만원을 넘을 때 분납할 수 있다. 알았죠? 예? 2달 동안. 그렇죠. 2달 동안 나누어낼 수 있다. 예. 아니. 요거는 그죠. 1000만원 이하면은 5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1000만원 초과하면은 최대 50%만 분납할 수 있다.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이. 무슨 말 알겠죠? 1000만원 이하면은 500만원 초과하는 금액. 1000만원 넘으면은 50%만 할 수 있다. 분납할 수 있는 금액. 이해됩니까? 만약에 800만원이면은 300만원만 분납할 수 있고, 세금이 만약에 5천만원 내면은 1000만원 넘잖아. 2500만원 분납할 수 있다 이겁니다. 1000만원 넘으면 무조건 50%. 1000만원 이하면은 500만원 넘는 금액만. 알았죠? 이거는 또 다르죠. 그죠? 이거는 2000만원 이하면은 1000만원 초과하는 금액. 2000만원 넘으면은 50%. 요 규정이 요거는 1000만원 기준이고, 요거는 2000만원 기준입니다. 2000만원 이하면은 10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2000만원 넘으면은 50%까지 분납할 수 있고, 요거는 기준이 1000만원. 알겠죠? 예.
다음에 5번. 5번은 고지서를 발부한다. 고지서는 5일 전까지 발부한다. 틀린 말 없네. 정답. 자, 이번에는 83번 작년에 나왔던 문제. 그 문장이 길다, 그죠? 시험장 가서 이런 문장이 길게 나오면 좀 부담스럽죠, 그죠? 그래도 차근차근 읽어봐야 됩니다. 예. 그 읽다 보면 중간에 어디에 그 잘못된 게 있잖아, 그죠?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차근차근 읽어야 돼요. 빨리 읽다 보면 실수하잖아, 그죠? 1번 종합부동산세는 부가징수, 보통징수가 원칙이다.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맞네. 2번은 종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자는 고지서를 납부 개시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발부한다. 맞네, 그죠? 3번 세부담 상한이 기준이 되는 직전 연도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세액 상당액은 납세 의무자가 실제 그 주택을 소유했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준을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본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그 직전 연도에 그 부과한 그 연도에 주택을 소유했던 걸로 간주하고 그 주택에 대해서 부과된 세금의 몇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5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요 주택에 대한 세금을 50% 초과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이거, 그죠? 예를 들어서, 뭔 말이 하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원래는 을 소유였는데, 이 갑이 샀잖아. 갑이. 그죠? 이 세금을 100만원 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갑은 자기는 안 냈잖아. 안 냈는데 요 세금이 얼마 나왔죠? 100만원 나왔었죠. 그럼 원래 만약에 값이 많이 올랐다, 그죠? 200만원 됐답니다. 그럼 얼마 내면 될까요? 요거 100만원 내서 얼마 내면 되죠? 150만 내면 되죠? 그 물건에 따라서 50% 증가할 수 없다. 그러니 소유자와는 관계없다 이겁니다. 그 같은 물건에 대해서 작년에 납부한 재산세는 물세니까 물건 중심이잖아, 그죠? 소유자 중심이 아니고, 그래서 요 물건에 대해서 부과된 세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틀린 말 없습니다, 그죠? 3번 보세요. 주택분 종부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 50% 가감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되기 전에 세액으로 하고,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에 세액으로 한다. 그 말을 잘 읽어봐야 돼요. 그 말이 무슨 소리인지, 그죠? 자, 보세요. 그 말만 잘 이해하면 쉬운 말인데, 뭐냐 하면 이겁니다. 보세요. 자, 요걸 한 설명 듣고 이해하면 굉장히 쉬운 말인데, 뭐냐 하면 보세요. 요게 막 10억짜리다, 그죠? 우리 재산세 냈죠? 그 말을 갖다가 막 출제하는 사람이 우리 헷갈리도록 막 말 좀 이제 막 이래 만들어 놓은 건데, 6억이잖아, 그죠? 여기 6억 넘는 걸 무슨 내야 되죠? 총세 내야 되잖아. 그럼 우리는 요게 두 번은 과세됐으니까 종부세에서 요거 빼주는 거잖아. 빼주죠, 그죠? 알겠죠? 요거 빼주잖아, 요거, 그죠? 빼주는 거 알죠? 예? 빼주는데, 뭐 말을 하면, 요 재산세가, 그죠? 원래 낼 때, 요게 만약에 세금이 4%였는데, 예? 우리는 왜 이런 게 있잖아, 그죠? 표준세율을 보면은 탄력세율 하는 게 있죠? 있잖아, 그죠? 이거 있잖아, 그죠? 만약에 세종시에 무슨 큰 어떤, 그죠? 일이 생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갑자기, 그죠? 세종시 의회에서 요걸 만약에 적용했답니다. 50%를. 예? 예를 들어서 적용했으면 몇 프로 냈죠? 6% 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요걸만 적용했으면 플러스 50%는 6% 냈겠죠? 그러면 여기서 빼줄 때 4% 빼줘야 됩니까? 6% 빼줘야 됩니까? 낸 것만큼 빼줘야지. 그죠? 아니, 4% 냈으면 4% 빼주고, 6% 냈으면 6% 빼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낸 거. 요거 낸 것만큼 빼줘야 되죠. 그죠? 요게 2% 더하면 요거네.
그건, 이걸 실제 우리가 적용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이 가정을 나오죠. 가정해서. 만약 요걸 해가 요걸 했다, 그죠? 했으면은, 원래 이게 없어서만 4% 빼주면 되죠? 근데 만약에 요거 낼 때 요걸 냈다면은, 종부세 할 때 요걸 빼줘야 되잖아. 그죠? 이걸 빼준다 하면 틀리잖아. 이걸 빼줘야 되지. 낸 것만큼 빼줘야 되지. 그리고 한번 읽어보세요.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됐다 그러잖아. 그죠? 적용됐으면은, 요거 냈다 이 말입니다. 요거 냈으면은, 적용되기 전에 세율, 요걸로 빼주겠다면, 요거. 아니죠. 틀렸잖아. 요걸로 빼준다. 뭐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말을 갖다 그렇게 하는 게 좀 헷갈리죠. 그죠? 이해만 하면은 쉬운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잘 없는데, 그 출제하는 사람이 이제 이거 틀리게 만들려고 문제를 이렇게 막 만들어낸 거죠. 그죠? 이해됩니까? 요걸 정했으면은, 그죠? 요걸 빼준다 이겁니다. 예, 알겠죠? 그죠? 자.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은 별도 없이는 얼마 초과, 얼마? 80억. 그죠? 초과하는 자. 이상, 요래해서 우리가 이제, 그 종부세 문제는 했습니다. 자, 일단은 요래해서 종부세가 이제 정리가 되고, 그죠? 다음에는 이제 그 등록세 우리가 하기 전에 저 뒤로 한번 가볼게요. 49쪽을 한번 보세요. 49페이지. 49쪽에 오늘 이 부분은 조세 총론 부분이죠. 그죠? 그걸 먼저 할게요. 조세 총론 부분. 자, 이거는, 예. 우리 각 시험마다 해오던 겁니다. 그죠? 1번 한번 보세요. 이거는 방금 했는 거네. 물납과 분납이 다 가능한 건 무슨 세? 재산세. 그죠? 재산세. 그 우리가 이제 요 재산세는 여기 이제 건물분 재산세가 있고, 그죠? 이게 종합토지세라 그랬죠. 토지분 재산세, 도시지역분 재산세, 요 세 개가 지금 묶어서 재산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죠? 요게 과거에 이제 말하면은 요게 종합토지세. 지금은 요 세목은 없어졌죠? 요거는 이제 2005년도에 없어진 거고, 요게 도시계획세. 요거는 2011년에 요 세목이 없어지고, 요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 지금은 이제 우리 구분하면은 재산세를 하는데, 이걸 이제 우리, 그죠? 과세권자들은 이래 합니다. 건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도시지역분 재산세 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래 재산세 이래 얼마 되고, 요 속에 들어있는 게 세 개 들어있다. 그죠? 건물분, 토지분, 도시지역분. 알았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답이 리얼이다. 그죠? 리얼이고, 90번. 그 90번은 요거 말고 있으면 되잖아요. 우리 이제 관련 조세입니다. 취득, 보유, 양도할 때 모두 관련되는 거, 농촌에 사는 부인, 누가 했죠? 농부인.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요? 취득 보유하는데 모두 관련되는 거,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한 번씩 봐야 되는데, 취득과 보유 시에만 관련되는 조세 무슨 세? 지방교육세. 보유와 양도 시에 관련되는 조세, 지방소득세. 요게 관련 조세입니다. 관련 조세. 그러니 취득, 보유, 양도에 모두 관련되는 것은 농부인. 취득, 보유에만 관련되는 조세는 지방교육세. 보유와 양도에만 관련되는 것은 지방소득세를 한다.
알겠죠? 그럼 그 문제가 지금 한번 보세요. 90편 문제. 취득할 때 취득 단계에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골라봐라. 그럼 일단은 그거 보니까 농어촌 특별세는 다 들어간다 그랬잖아. 이거는 들어가죠. 그죠? 이거는 들어가고, 재산세는 안 들어가죠. 종부세도 안 들어가죠. 재산세와 종부세는 보유 단계잖아. 지방교육세 여기 있네. 들어가죠. 들어가죠. 인지세 다 들어가죠.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와 인지세, 니은, 리을, 미용. 요거 알면은 답이 나오잖아. 요거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시험에 여러 번 나왔죠. 그죠? 요거, 보유관계. 이것도 기억해야 되고. 다음 91번. 가산세가 나왔습니다. 가산세. 자, 가산, 우리 이건 알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다. 그죠? 요게 말하면 무신고는 20%, 과소신고는 얼마? 10%, 부당은 얼마? 40%. 납부불성실은 하루에 얼마? 0.03. 알고 있죠? 그죠? 요 규정. 그 문제, 요 규정에서 옳은 거 1번. 무신고 가산세다. 무신고 여기 있네. 부당 아닌 거, 부정한 행위가 아닌 경우는 몇 프로? 20%. 정답 1번. 1번이잖아. 그죠? 2번. 무신고 가산세, 부정한 행위가 아닌 경우는 무신고는 몇 프로? 20%. 틀렸네. 3번. 부정행위 아닌 경우입니다. 과소는 몇 프로? 10%. 4번. 부정행위 아닌 경우 과소는 몇 프로? 10%. 납부불성실은 하루에 얼마? 0.03. 92번. 요게 가산세, 가상금. 가상금은 보통징수도 나오죠. 그죠? 예. 우리가 취득세와 등록세, 양도세, 뭐 대표적으로 그죠? 취득세와 양도세는 취득한 자와 양도한 자가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이걸 자진 신고 납부 안 하면은 뭐가 부과되죠? 가산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는 요거는 고지서가 발부되죠. 그죠? 요거는 보통징수를 합니다. 그죠? 고지서 납기 내에 세금 안 내면은 가산금이 지수되죠. 그죠? 가산금. 그럼 이 가산금은 몇 프로냐? 3%입니다. 첫 한 달은 3%, 그 다음 달은 1.2%. 이걸 우리가 중가산금이라 한다. 최대 몇 개월? 60개월. 이거는 국세는 얼마 이상? 100만 원 이상. 지방세는 얼마?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징수한다. 그죠? 요게 가산금 규정. 가산세와 가산금이다. 이 내용에 대해서 옳은 거, 문제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92번 문제는 한번 보세요. 옳은 거와 틀린 거 찾아봐라. OX 문제. 첫 번째, 국세는, 가산세는 의무가 규정된 국세의 세목을 하며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그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 세금을 감면해 주는데 가산세도 감면해 주면 안 되죠. 그죠? 가산세는 그대로 징수하고 본세만 감면해 줍니다. 따라서 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다. 맞네. 그죠? 첫 번째는 맞다. 맞는 거. 두 번째, 예?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취득세를 만약에 요걸 50% 감면하잖아. 그죠? 감면해 주는데, 요게 만약에 100만 원이면은 요게 50% 감면해 주죠. 50만 원 감면해 주잖아. 그죠? 그런데 만약에 요거 낼 때
취득세 낼 때 만약에 요 당시에 만약에 가산세가 있었다 그죠? 가산세가 있었다면 요 가산세는 감면 50% 여기 해당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산세가 만약에 여기에 이게 뭐 예를 20% 내야 되는데 이걸 50% 감면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요걸 감면해 주는 거지. 알겠죠? 예, 그 말입니다. 두 번째, 고지서상의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했다. 가산금은 몇 프로? 3%. 맞네? 맞다 그죠? 지금 옳은 거 첫 번째도 둘 다 맞네. 2개 나왔다. 체납된 중가상금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도 맞네. 최장 60개월이다. 마지막에 지방세는 30만 원이면은 중가상금을 징수하지 않. 근데 자꾸 이런 걸 자꾸 내는데 이거 뭐냐 하면은 보세요. 요거 보세요. 100만 원 이상 그랬잖아. 30만 원 이상은 요거 60개월. 100만 원 이상일 때 요거는 30만 원 이상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30만 원 미만일 때는 징수 안 한단 말이잖아. 그러면 거기 문제가 30만 원이면 징수합니까? 안 합니까? 징수? 30만 원이면 징수? 요거 이상일 때 했으니까 징수해야죠. 그런데 그게 보니까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냥 틀렸잖아. 무슨 알겠죠? 이런 건 좀 약간 문제야, 그죠? 이런 건 약간 문제 있는데, 뭐, 출제한 사람이 이런 내는 방법이 없잖아, 그죠? 그러니, 100만 원 이상 여기 있는데, 30만 원이면은 요거 들어가잖아. 그죠? 징수하죠? 30만 원 미만일 때 징수 안 하는 거지. 근데 30만 원이면 징수한다. 그죠? 요렇게 좀 야비하게 문제를 내놨네, 그죠? 세법 문제 이리 내면 안 되는데. 네? 아무튼 맞는 거 3개 나왔습니다. 그죠? 93번. 옳은 거. 납세의무의 성립식이다. 자, 납세의무의 성립식 한번 볼까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그죠? 그 납세 의무가 언제 성립하느냐?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성립하는 날입니다. 취득세는 취득할 때, 등록세는 등록할 때, 재산세와 종부세 요건 언제냐? 과세 기준일에 성립하고, 양도세는 언제냐? 과세 기간이 끝나는 날입니다. 종료하는 날, 성립일. 취득세는 취득하는 날, 등록면허세는 등록하는 날, 재산세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종부세도 6월 1일, 양도세는 종료되는 날. 확정이 언제냐? 납세 의무가 그 세금이 이제 세액이 확정되는 날. 취득세와 등록세는 납세 의무자가 그 세금을 신고함으로써 세금이 확정되고, 양도소득세도 신고함으로써 확정되고, 이거는 아니죠, 그죠? 이거는 과세권자가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과세권자가 계장을 보고 결정해서 우리한테 세금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죠? 그리고 요거는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날. 요거는 우리가 신고하는 날 확정된다. 알겠죠? 요거는 과세권자가 결정해버리죠. 그죠? 내가 상가 건물 하나 샀다. 10억짜리 샀다. 요거 신고하잖아. 요거 신고하면은 취득세 요거는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세금 몇 프로냐? 이거는 변경할 수 없잖아. 4%. 그럼 자동적으로 당신이 낼 세금은 4천만 원입니다. 여기 확정돼 버리잖아. 요걸 신고함으로써 요게 확정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취등록세와 양도세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는 날 확정. 요런 거는 과세권자가 고의서 발부하죠. 그죠? 과세권자가 결정해 버립니다. 확정. 알겠죠? 예. 이거는 이제 예외 조항. 이건 원칙을 얘기하는 거고. 종합부동산세는 보통징수가 원칙이잖아. 예외적으로 이제 재산의 변동이 있은 자가 자진신고를 원할 때, 그때는 이제 신고납부가 인정되지만은 그 예외 조항이고, 원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칙. 예. 요 항상 원칙을 먼저 이해하면 됩니다. 알겠죠? 예. 그건 이제 신고납부는 예외 규정이고, 알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예외가 있죠. 그죠? 왜냐하면은 요것도 우리가 자진신고납부 안 하면은 뭐가 부과되죠? 가산세가 부과되죠. 가산세가 부과되면은 고의서가 발부됩니다. 그죠? 가산세가 부과되면 그거는 무슨 징수? 보통징수 돼버리잖아. 그때는 누가 결정해줘? 과세권자 결정하지. 예외 조항을 별개로 하고. 자, 그러면 1번 옳은 거 찾아보세요. 1번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할 때가 아니고 언제? 12월 31일 날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날 성립한다. 틀렸다. 그죠? 신고할 때 확정된다. 맞다. 두 번째 2번 보세요.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에 요날 과세기준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맞네. 정부가 확정해버린다. 그죠? 확정할 때 결정한 때 확정된다. 맞네. 물론 그 다만 예외 조항이 있다. 그죠? 납세 의무자가 신고납부 방식을 선택할 때는 언제 확정된다? 신고할 때 확정된다. 예외적으로. 그 뒤에 나와 있으니까 틀린 말 없다. 그죠? 정답 2번. 3번 왜 틀린지 볼까요? 취득세는 60일 이내에 취득할 때에 납세 의무가 과세 물건을 60일 내에 취득하는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취득할 때 납세 의무 성립하고, 그죠? 신고할 때 확정된다. 어디 잘못됐죠? 60일 내에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취득할 때 요 시점에 성립하는 거지. 우리가 취득을 하고 나서 60일 하는 거는 세금을 납부하는 날이죠. 납기. 틀렸다. 그죠? 등록세는 등록할 때가 아니고, 맞네. 등록세는 등록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우리가 신고할 때 확정됩니다.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고할 때 확정. 틀렸다. 그죠? 5번 재산세는 재산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6월 1일 날 과세기준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그죠? 예. 그리고 틀렸다. 다음 5번. 이번에는 원칙적으로 원칙을 말합니다. 95번 보세요. 95번을 보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결정함으로써 확정되는 거 보세요. 지방세 요거 결정되는 거, 과세관이 결정하는 거, 요거는 지방세, 요거는 국세. 지방세는 무슨 세? 재산세. 답 디귿. 그죠? 디귿 답이다. 지방세 그랬으니까. 96번. 자, 우리 이거 있죠, 그죠? 우리가 세금은 이렇게 부가징수한다 이런 표현하죠, 그죠? 부가징수. 요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부가권이라 이랍니다. 요 부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우리는 제척기간이다. 요게 통상 5년이죠. 5년. 세금을 우리가 징수할 수 있다. 과세권자가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이것도 5년이죠. 통상 5년인데 요 5년을 우리 뭐라 표현하죠? 소멸시효라 이랍니다. 알겠죠? 소멸시효. 세금을 부가고지할 수 있는 권한,
그 5년 내에 합니다. 5년 내에. 요걸 우리는 뭐라 한다? 제척기간이라 하고. 제척기간 하는 말이 한자입니다. 한자. 요래 쓰죠. 제외하여 물리친다. 그럼 우리 해석할 때는 쉽게 이 척자를 외자로 바꾸면 됩니다. 5년이 지나면 부가에서 제외된다. 그런 뜻입니다. 제외. 요 5년을 우리는 제척기간이다. 요 5년을 우리는 소멸시효라 하는데 통상 5년이다. 그죠? 그런데 보세요. 요게 우리가 만약에 신고를 안 했다. 무신고. 납세의무자가 신고 안 하면 연장이 됩니다. 7년간. 부정한 방법이 있죠. 부당. 고의로. 이거는 10년간 연장됩니다. 이렇게. 통상 5년인데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지 아니했다. 7년. 고의로 안 했다. 부당, 불법, 탈세, 목적. 요거는 10년. 알았죠? 요거. 그러면 그거 한번 보세요. 96번. 여기 한 번 나왔었죠. 그죠? 부정한 행위로 양도세를 포탈하는 경우에 제척기간은 몇 년이고 부정한 행위 몇 년? 10년. 10년이구나. 그죠? 답이다. 여기 한번 나왔죠. 그죠? 10년 이렇게. 자, 이거 보세요. 우리 납세의무는 성립을 하고 확정이 됐다가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소멸되죠. 그죠?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사유, 요게 5가지입니다. 소멸 사유가 5가지. 알겠죠? 5가지. 첫째, 세금 납부했다. 납세의무가 소멸되잖아. 그죠? 납부. 충당, 물납 같은 걸 말합니다. 물납 같은 거, 물건, 부동산을 내는 거, 이것도 납세의무가 소멸된다. 세무서에서 부가를 취소해 버렸습니다. 그건 납세의무 없잖아, 그죠? 알았죠? 그 다음 4번째, 요 기간이 지났다. 요 기간이 지났다. 그러면 소멸되잖아. 요 기간이 지났다.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가 지났다. 요걸 우리가 뭐라 표현하죠?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이라죠. 그죠? 요 5가지가 소멸사유에 해당합니다. 5가지. 알겠죠? 우리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경우는 5가지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납부, 충당, 부가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5가지. 이게 제가 해마다 말씀드리는데 작년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처음 한번 나왔죠. 그죠? 기억. 다음,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건 모두 몇 개고, 기억, 충당, 여기 있네. 그죠? 기억 맞고.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맞네. 그죠? 합병력 없잖아. 제척기간 만료 있죠. 상속 없죠. 그럼 결국 거기에 문제에서 하는 거 몇 개다? 3개 나왔잖아. 그죠? 답 3개다. 소멸시효, 소멸사유되는 사유가 3개. 98번. 자, 요거 한번 볼까요? 내가 만약에 여기 있다, 그죠? 요런 공장을 하고 있다가 공장이 부도 나버렸다. 부도가 생겼다. 부도. 알겠죠? 부도가 발생했다. 그 부도가 나서 이 공장이 경매로 넘어간답니다. 경매. 공장이 부도 발생해서 경매 넘어간다. 이 공장에 여기에 그동안 내가 못 냈던 세금, 체납된 세금도 있고, 그 은행이나 일반 전세권, 일반 채권도 아직 돈 못 갚은 게 있다. 그죠? 돈 빌리고.
요게 먼저 징수될까요? 요게 먼저 징수될까요? 예. 요 세금을 우리 뭐라 부르나 이라면은 요거는 세금이 확정된 날 우리가 법정기일이라 이래 부릅니다. 알겠죠? 세금이 확정된 날이고 일반 채권이 확정된 날은 등기한 날입니다. 그죠? 저당권 설정한 날이잖아. 그죠? 그런데 자 보세요. 빠른 날입니다. 알겠죠? 그럼 우선권이 있다 없다? 없잖아. 그죠? 세금이 먼저 확정되어 있으면 세금이 먼저 징수되고 등기가 먼저 되어 있으면 이게 먼저 징수됩니다. 그 원칙은 우선권이 없다. 그죠? 없는데 다만 단 예외가 있다. 자 보세요. 단 재산에 부여된 세금, 재산에 부여된 세금, 이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산세 군이라. 재산과 관련되는 세금, 요거는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요것만. 이런 게 어떤 게 있느냐?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잖아. 그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정여세 등등. 요거는 우선 징수된다.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일반 세금은 우선권이 없다. 단 요런 재산에 부여된 세금입니다. 그죠? 재산세와 종부세와 상속세와 정여세는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알겠죠? 이거 외에도 있습니다. 자동차세, 또 뭐 지역자본세 있는데 그건 막 그까지 하지 말고 요거 4개는 암기하세요. 시작. 재산세, 종부세, 상속세, 정여세. 요거는 항상 뭐가 있다? 우선 징수된다. 알았죠? 요거는 시험이 한 5번 나온 것 같습니다. 알겠죠? 요거 4개. 알았죠? 다시 시작. 재산세, 종부세, 상속세, 정여세. 요거는 우선권이 있다. 알았죠? 예. 그럼 그게 보세요. 그게 이제 문제에서 체납된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그 이제 조세 법정기일로 세금이 확정된 날이잖아. 그죠? 그 전에 담보 저당권이 먼저 등기되어 있으면 당연히 저당권이 먼저 징수되겠죠. 그런데 묻는 말 보면은 우선 징수하는 조세가 아닌 건 물어봤습니다. 그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겁니다. 아닌 거는 딱 보니까 뭐죠? 취득세인데, 대표 이런 거죠. 그죠? 종합부동산세, 그게 재산세, 이게 이제 기타 지역자본시설세, 요 재산세에 부과된 지방교육세까지. 알겠죠? 이거는 뭐 부과되니까. 예. 요거 외에도 만약에 이제 요게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자동차에 들어갑니다. 그냥 한 번 정도 봐놓으세요. 자동차도 재산이잖아. 그죠? 이런 거다. 알았죠? 다음에는 99번. 징수, 거기 보니까 불복에 관한 설명으로 오르면,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뭐냐 하면은 납세 의무자가 세금 내야 재산이잖아. 그죠? 납세 의무자가 세금이 나왔는데 내가 재산세가 평균 그죠? 한 20만 원 나오다가 어느 날 200만 원 나왔더라. 200만 원. 그럼 거기에 발부관청 가봐야 되잖아. 그죠? 시청이나 그죠? 이런데 그걸 뭐라 한다? 이의신청. 그죠? 이의신청. 알겠죠? 그런데 갔더니만은 담당자가 별 이상 없다 합니다. 이거 억울하잖아. 다시 상급기관에 갑니다. 상급. 그죠? 만약 시군에 갔으면은 그 특광도로 이렇게 상급기관에 가는 걸 우리가 심사청구라 이랍니다. 한 단계 윗선에 간다. 그죠? 심사청구. 또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조세 심판원에 조세 심판원 칸이 있습니다. 심판 청구도 할 수 있다. 심판, 이건 이제 재판소죠. 세금도 재판소에 있습니다. 조세 심판원이라 합니다. 한번 더 들어놓으세요. 조세 심판원 칸이 있다고, 그죠? 재판소입니다. 재판하는데, 그거 이제 심판, 여기에다가 심판 청구할 수도 있고, 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알겠죠?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무슨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갈 수도 있죠. 이걸 건너뛰고 한 칸 건너 바로 이리 가도 되고, 요래 가는데 요게 90일 내에 가야 됩니다. 요 이의 신청도 90일 내에 해야 됩니다. 이의 신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심사 청구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의 신청의 심사 기간도 90일, 심사 청구의 심사 기간도 90일. 쉽네, 그죠? 전부 90일이다. 90일 내에 건너뛰어도 된다, 그죠? 예. 자, 보세요. 그런데 국세는 요거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방세는 건너뛸 수 있는데 국세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알겠죠? 국세는 1차 이의 신청의 심사기간이 며칠이냐? 30일입니다. 30일. 국세는 30일이다. 이거 외에도 많습니다만은 우리는 적어도 요 정도만 알고 답을 찾아 들어가자. 알겠죠? 예, 객관식 문제니까. 자, 다시. 국세는 바로 못 갑니다. 그죠? 절차를 거쳐야 된다. 알겠죠? 국세인 경우는 1차 세무서, 1선 세무서에서 요 심사하는 기간이 30일입니다. 지방세는 90일이고, 국세는 며칠이다? 30일. 차이점 요거, 알겠죠? 요렇게 하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런 게 이제 우리가 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조금 전에 제가 요거 했잖아, 그죠? 우리가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으면 보세요. 한 번 더 요거 조금 추가 말씀드릴게요. 공장이 부도났다, 그죠? 부도. 경매가 시행된다, 그죠? 그럼 우리가 방금 했잖아, 그죠? 여기에서 세금과 일반 채권이 우선될 때 우선권이 없다 그랬죠? 빠른 건데 요 세금이 우선되는 경우가 있다. 뭐라 그랬죠? 시작. 재산세, 종부세, 상속세, 정여세. 되고, 자, 조금만 추가할게. 한마디만 더 할게 보세요. 최우선 변이돼. 제일 먼저 변이되는 게 경매 비용입니다. 경매 비용. 그걸 뭐라 하죠? 체납 처분비라 이랍니다. 알겠죠? 경매 비용. 경매에 들어간 비용이 있잖아. 그죠? 그게 제일 먼저 징수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공장 직원들 월급이 있죠. 석 달치 월급. 그리고 우리 도시 보면은 소액 보증금제도 있죠. 요게 징수되고 나서 요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겠죠. 그죠? 세금이 먼저 징수되고, 요거. 재산세 요거 있잖아요. 우선 징수되는 거, 그죠? 요게 뭐 징수된다, 그죠? 요거. 그 다음, 순서대로. 요게 이제 우리 순서다, 그죠? 요 정도 그냥 한번 알고,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아래, 문제 99번. 99번 봅니다. 1번. 지방세 기본보상 부가징수와 불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봐. 1번. 납세자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부과할 수 없다. 신고 안 했다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제척기간이 5년이지만은 무신고는 몇 년이라 그랬죠? 7년. 틀렸다. 그죠? 2번.
지방세에 관한 불복시에 그 불복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이 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있다. 지방세는 바로 갈 수 있다 그랬잖아. 건너뛰어도 됩니다. 그죠? 건너뛰어도 된다. 알았죠? 틀렸다. 그죠? 3번 취득세는 원칙으로 보통징수가 아니고 신고납부. 틀렸다.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은 하루에 얼마? 0.03. 그죠? 하루에 0.03이잖아. 그죠? 다 틀렸네. 5번.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징수순위. 요거 나왔네. 이게 제일 먼저잖아. 그죠? 체납, 처분비. 그죠? 그 다음에 세금, 그리고 가산세, 가산금 순서. 그죠? 이런 걸 생략해버리고, 세금, 그 다음에 가산금 나왔네. 그죠? 틀린 말 없다. 그죠? 이게 제일 먼저 된다. 5번만 맞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죠? 다음 이제 뒷장 100번. 거주자갑은 2월 10일 날 을로부터 사업용 건축물을 취득하고 상가를 취득했다. 그죠? 상가 취득하고 현재 가지고 있다. 갑의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갑이 가지고 있습니다. 갑이 2월 10일 날 샀네. 2월 10일 날 샀으면 6월 1일 현재 갑 거잖아. 갑이 세금 내야죠. 1번 갑의 재산세 납세 의무는 6월 1일에 성립한다. 맞죠? 과세기준일. 2번 재산세 납세 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 확정한다. 재산세는 고지서를 발부한 과세권자가 결정함으로써 확정된다 그랬잖아. 그죠? 틀렸네. 2번 틀렸다. 재산세와 보통징수는 우리가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과세권자가 고지서 발부하니까 과세권자가 결정해버린다. 그죠? 그거 틀렸다. 3번 재산세 납기는 상가 건물은 7월달 맞잖아. 그죠? 7월 16일부터 30일이다. 재산세 납세 의무는 2023년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그게 왜 나왔죠? 5년이니까 23년 나왔습니다. 5년. 알았죠? 5년. 2018년부터 5년이니까 2023년 되잖아. 그죠? 예, 그 말이고. 5번 1,000만원 초과하면 물납이 가능하다. 맞죠? 물납할 수 있다. 예, 그 틀린 거는 2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세 총론했고, 그럼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 남았는 거, 그죠? 취득세와 이제 등록세 남았죠. 그죠? 요 부분을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